지난주 미국에서는 경기와 고용 관련 경제 지표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보다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에 대한 악몽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고용 데이터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의 고용시장 냉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아래 공포에 떠는 미국 경제, B컷 금리 인하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급냉하는 고용시장 분석, 경기 침체, R 공포 확산, 그리고 B컷에 대한 경계 심리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전화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8월 고용 보고서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리자 에버스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화 부회장은 보고서 결과가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 그래프에서 비농업 신규 채용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14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전 달에 8만 9천 건보다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관심이 높았던 실업률은 4.2%로 이전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즉 구화 부회장이 회색 지대라고 평가한 것은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비농업 신규 채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비농업 부분에서 새로 창출된 14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육 헬스케어 4만 7천 개, 레저 접객 4만 6천 개, 그리고 건설과 정부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제조업단에서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발표된 6월과 7월에 일자리 개수가 6만 1,000개, 그리고 2만 5천 개 각각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단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팩트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던 날, 지난 금요일 투자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8월 고용 보고서는 표면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지만 이전 달보다 늘어났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고용 지표 발표 직후 개장 즉시 보합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3.6%대까지 하락했고 하루 사이에 10bp 이상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날 특이하게 움직인 것은 달러 인덱스였는데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베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리하면 8월에 고용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향후 고용 시장의 추세적 둔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달러 포지션을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고용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먼저 발표된 고용 지표들도 냉각되어 가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P 민간 고용이 9만 9천 건으로 급락하여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제조업,
전문 직종에서 고용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기업 고용 지표는 노동부가 집계한 공식 고용 지표와는 차이가 있지만 두 통계치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다음으로 ISM의 제조업 PMI가 이전 달보다 소폭 상승하여 47.2%로 집계되었으나 25개월째 수축 국면을 나타내는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에 이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지수가 예상치 47.5%보다 0.3%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 이외에는 이날 이렇다 할 하락 요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투자자들이 사소한 고용지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냉각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제조업보다 훨씬 비중이 큰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확장 국면인 51.5%로 나와 안도감을 주었지만 시장을 크게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국인과 해고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국인율과 해고율이 각각 4.6%, 1.2%로서 2020년 수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실업자 1인당 평균 일자리 수는 약 1.1개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습니다. 한때 2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반토막이 난 것이죠. 전에는 이력서만 내면 모셔갔으나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빡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연준이 FOMC 직전에 발표하는 베이지북은 지방 연은이 관할하는 12개 지역의 경제 동향과 기업 활동 그리고 고용 조건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표지의 색깔에 따라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데요. 2주 뒤에 열리는 FOMC에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디클라인, 즉 하락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횟수가 무려 90번이나 됩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개 관할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에서 감소 또는 정체된 경제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챌린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8월의 감원 계획이 19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 감원폭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의 감원이 약 4만 건에 달하고 있어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감원의 이유로는 경제 상황의 악화, 비용 절감, 그리고 AI로 인력 대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가 1,800명, 인텔이 70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인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베버리지 곡선은 여기 노란색 점선처럼 수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수요가 풍부해서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구인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어 베버리지 곡선의 기울기는 평평해지게 됩니다. 이미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기 청색 점선처럼 점점 수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베버리지 곡선을 분석한 결과 노동 수요가 앞으로 더 약화될 경우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베버리지 곡선의 형태의 변화는 앞으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용시장의 급격한 냉각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자산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매, 셀오프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그것이 다시 시장의 투매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월 초순에 블랙 먼데이 때 투자 심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채권 지수 상승, S&P 500 하락, 그리고 유가 하락과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자산 시장의 동향은 경기 침체 공포가 9월부터 개시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채권 시장은 경제 동향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풍향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일간 채권 금리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금리와 연동성이 강한 여기 초록색의 2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다음 주 9월 금리 인하 피벗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청색선의 10년물이 5% 하락한 반면에 2년물은 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전형적인 불 스티프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그래프에서 2022년 7월부터 역전되었던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팩트는 이전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경기 침체 지표인 샴 법칙도 이번 달 고용지표 발표 후 0.57을 찍었습니다. 불과 2년 전 마이너스 0.37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죠. 이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 달에 4.4%로 0.2%포인트만 상승하면 샴 지표가 0.6에 육박하게 됩니다. 한편 앞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다 NK 트레이드 청산이 불탄 집에 기름을 부으면서 촉발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던 날 엔화는 장중 한때 달러당 141엔을 터치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NK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시장을 위협하는 복병이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또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며 지난번에 숏 포지션이 우선적으로 청산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연준의 B컷, 즉 50bp 금리 인하가 시장에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비스 마자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 리가리아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FO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는 공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비컷은 시장 및 경제 활동에 충격을 가하면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면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50bp 금리 인하를 무조건 반길 일이 아니라 경기 침체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데 더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촌철살인과 같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8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실업률이 4.2% 소폭 하락한 가운데 ADP 민간 고용 급강, ISM 제조업 PMI가 25개월째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으며 베버리지 곡선이 급격한 실업률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고용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서 투매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압도하고 있다.
채권 지수가 상승하고 S&P 500이 하락하는 가운데 엔캐리 청산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복병이 되고 있으며 채권 시장에서 불 스티프닝 현상, 수익률 곡선 역전 해소, 그리고 샴 법칙의 레드라인 등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동되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는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자극할 위험이 있으며 시장과 경제 활동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 인하 예상 경로, 그리고 경기 진행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 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직까지 폭염이 남아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